2023년 5월 16일 법무법인 한중국제법무팀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기존에 진행을 했던 인수합병 M&A 관련해서 그러한 사례들을 좀 담아서 설명을 좀 드리고 정의와 이제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M&A 인수합병, 기업이 인수를 하거나 합병을 할 때 밟아야 되는 기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M&A 기업 인수 합병이란 이제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상대 기업의 소유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기업이 다른 회사 자산이나 주식을 취득해서 결국 경영권을 인수하면 이제 기업 인수라는 절차가 되겠고요. 완전히 흡수해서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면 기업 합병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기업 인수 합병이 이루어지면 흡수된 회사는 증발이 되고 살아남은 기업이 이제 모든 권리를 취득하고 부채까지 떠맡게 되는데, 뭐 그러한 이제 과정들, 흡수된 회사는 그 회사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정체성을 유지하는 다른 회사의 어떤 일부로 남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하기 나름입니다. 기업 인수합병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지, 이제 흡수된 회사의 어떤 정체성을 계속 남겨놓는 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이제 오늘은 일반적인 절차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이제 네 가지 단계들, 이제 다음 화면까지 이제 총 7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하나하나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은 뭐 우리 어떤 기업을 인수할지 선정을 하겠죠. 이미 이제 얘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인수 대상, 한 기업이 우리는 다른 기업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기업에 인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인수 대상은 기업을 좀 선정을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어떤 큰 기업들의 M&A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컨설팅 회사를 하던 어떤 그 한국의 모기업이 베트남에 있는 뭐 IT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베트남에 좋은 이제 IT 매물이 있는지 뭐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수 대상 기업에 이제 컨택을 해서, 또는 이제 레터 오브 인텐트, 의향서를 내서 이제 우리가 경영권을 인수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인수 대상의 선정 과정들이겠죠. 자, 두 번째는 인수 방식의 결정 및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제 대상 기업의 주식을 그냥 인수를 해서 경영권을 가지고 갈지, 아니면 자산만을 인수를 할지, 아니면 아예 합병을 해서 우리 이제 같은 회사로 인수합병까지 이제 통합해서 진행을 할지, 그러한 어떤 인수 방식의 결정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기업 가치 평가를 하겠죠. 당연히 우리 투자금을 얼마 정도로 이제 산정을 해야, 뭐 예를 들어서 200억이면 될 것인지, 아니면 뭐 10억이라도 이제 이 기업이 적자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이제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 평가를 실시를 하겠죠. 뭐 회계팀이라든가 법무팀이 동원되어서 이제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인수 작업을 개시를 하고 인수팀이 결성이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러한 거는 이제 뭐 형식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기는 했는데, 인수 작업 개시하기 전에 원래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예 자문사가 저희한테 이제 우리가 어떤 기업을 인수를 하려고 하니 그 기업의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저쪽에서는 얼마 정도를 제시를 하는데 우리는 이 정도는 좀 비싼 것 같으니 확실하게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평가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업 가치 평가를 이제 거기에 있는 현지의 회계 법인이라든가 뭐 회계사나 변호사랑 이제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기업 가치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평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인수를 하게 됐을 때 인수 대상에 대해서 이제 인수팀, 이제 어떤 구성들이 될지, 우리도 이제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견적을 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전문 인력 비용들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견적서를 이제 제시를 하기 위해서 인수 작업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결성을, 이제 인수팀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당사자 간 교섭 개시와 비밀 유지 약정을 체결하는 거. 이제 지금 저희가 칸으로 화면에 나와 있는 1, 2, 3, 4 단계는 사실 좀 순서가 엇갈려도 괜찮고요.
같이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까 제가 실제 사례로 말씀드렸지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의뢰를 합니다. 의뢰 그 자문사가 저희 법무팀에 어떤 기업을 인수를 하고 싶은데 거기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미 이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조금 협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인수를 하게 되는 이제 우리의 변호사 비용 또는 법무팀 비용은 어느 정도로 이제 책정을 한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당사자 간 교섭 개시를 할 때 상대방하고 MOU를 맺는다든가 아니면 비밀유지 약정, 우리가 MOU를 맺기 전에 해도 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나서도 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 순서를 조금 이제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1, 2, 3, 4 이런 과정들을 만들었다라는 거, 화면을 보셔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화면을 또 보시면 7가지, 5번째, 6번째, 7번째, 뭐 5번째 과정은 의향서를 상대방한테 제출하거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그런 이제 교섭을 실시하는 그런 경우고, 6번째 이제 실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실사는 뭐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인수 대상 기업의 이제 사업 부분이나 자산의 현황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 조사를 해서 실사 보고서 형태로 고객한테 제출하기도 하고요. 이런 이제 실사 보고서가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는 경우들은 이제 보통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본 계약서에 이 듀 딜리전스라는 그런 실사 보고서를 첨부를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본 계약에 사실 그대로 자산 현황 그대로 대금은 얼마를 지급하고 거기에 현지 기업의 어떤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번째는 이제 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과 본계약의 체결, 이런 과정들로 M&A 일반 절차를 7가지 과정으로 나누기는 했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1, 2, 3, 4, 5, 6, 7 이 과정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섞여서 진행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합쳐서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고, 시간 순서가 엇갈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거는 당사자 간에 협상을 하는 과정 중에서 돌발 상황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 기간적인 부분들, 뭐 실사를 하려고 했는데 의향서가 오지도 않고 양해각서를 체결하지도 않고 일단은 이제 뭐 현지에 출장 온 김에 실사부터 합시다,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M&A 진행할 때 이제 양해각서를 생략하거나 의향서를 생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개적으로 진행하자, 우리 뭐 비밀 유지 하지 말고 그냥 공개적으로 진행합시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본계약만 체결을 하는 그런 식으로 기업 인수를 진행할 경우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합병 진행할 때 또 인수만 진행하든 아니면 합병만 진행을 하든 일반적으로 이렇게 절차를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뭐 우선 인수합병할 회사 탐색한 다음에 자산 인수를 할지 주식 인수를 할지 인수합병의 종류 검토하고, 그다음에 종류 결정이 되면 법률, 세무, 회계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여러 방면에서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을 검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수합병할 때 정보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비밀 유지가 되면 좋으니까, 왜냐면 이제 어그러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인수합병 실컷 한다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기업 정보들을 알아낸 다음에 우리 안 살래, 뭐 기업 인수 안 할래, 합병 안 할래 라고 하면서 진행을 하면 기업 공개가 된 부분들에 대한 피해가 어마어마할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비밀유지 약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인수합병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하게 하는 방법들이 보통 의향서나 양해각서입니다. 의향서나 양해각서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하면 좀 진지하게 본계약에 임하는 자세들이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사라고 불리는 기업 조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실사, 듀 딜리전스라는 그런 단계가 제가 보기에는 이 M&A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인수합병인지에 따라 그에 맞는 이제 회사 정보를 뭐 검토를 하고, 그러한 이제 실사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기업 인수를 하는 과정들, 이런 실사 단계를 마치면 마지막으로 실사 단계에서 취득한 정보 등을 토대로 실제 인수합병 계약서 또는 이제 합병 계약서가 아니라 인수 계약서가 될 수도 있고요. 지분 인수 계약서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계약서의 이제 제목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거창하게 M&A 계약서 이렇게 거창하게 쓰는 경우들은 극히 드물기도 합니다. 그리고 뉴스 미디어 같은 곳에서
보여지는 이제 큰 규모의 M&A는 이제 보다도 중소형의 이제 사업체가 사업체를 인수하는 과정들, 아니면 뭐 다른 이제 망해가는 커피숍을 하나 인수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제 부채만 떠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저자세로 진행이 되는 인수합병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진행 의향서 작성이나 실사나 다양한 종류의 이제 기업 법무가 필요한 경우는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한중국제법무팀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지금 이제 인수합병 정의나 절차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좀 자세한 사실 상담이나 절차 논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수합병을 그냥 영상으로만 다 담아서 설명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세한 이제 일반 절차만 오늘 설명을 드렸으니 자세한 내용들 부연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나와 있는 이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 에 대해서 절차 부분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